안녕하세요. 저는 디벨롭팀 팀장을 맡은 박종서이고요. 이제 저희 발표의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은 총 5명이 있고요. 뭐 믿기지 않으시지만 중앙에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이제 유정님께서는 이제 그 데이터 수집, 셀렉트 등급의 데이터 수집과 오그멘테이션을 도와주셨고, 혜선님께서는 모델링과 데이터 전처리, 그리고 웹 구동을 도와주셨고, 선웅님은 초이스 등급 데이터 수집과 오그멘테이션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주원님은 프라임 등급과 웹 구동을 도와주셨습니다. 저희 로고는 이제 딥러닝 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이제 레이어로 이루어진 소 형상으로 로고를 제작을 했고요. 관련 굿즈도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도 있고요. 그리고 스티커도 만들었는데 많이 남았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은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설명 중에 현 도축 시스템에 대한 개요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소고기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 있는 유구 농장에서 등심 부분에 엑스레이 인스펙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등심에 어느 정도의 마블링이 분포되어 있는지 판별을 하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직접 판별사가 육안으로 검수를 하고요. 그 마블링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도축장으로 가게 되고,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다시 유구 농장으로 돌아가서 재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구 농장으로 넘어간 소는 도축을 하고 이제 등심 부위를 직접 잘라서 냉동고에서 판별사가 투입되어서 그 소고기 등급에 대해서 판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판별된 고기가 프라임 등급, 초이스 등급, 셀렉트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등급은 이제 미국 USDA 소고기 등급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이 전체 시스템에서 문제 구간을 정의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제 구간이 이제 휴먼 에러가 발생 가능한 구간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구간이 엑스레이 인스펙션과 그리고 이제 등급 판별 구간에서 휴먼 에러가 발생이 가능하다라고 정의를 했고, 그 구간에 CB 모델을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기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상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엑스레이 검수 시스템이고요.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CB 모델에게 맡겨서 그 CB 모델이 직접 학습을 해서 이 소가 도축 적합한 소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그런 검수 시스템을 구상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에 대한 개발 효과는 이제 휴먼 에러 최소화를 가장 중점을 두고 구상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상업성과 복지성과 그리고 사회기여성 이 3가지를 중점으로 두고 구상을 했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수 시스템에서는 이제 적합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휴먼 에러를 통해서 불필요하게 도축이 되는 그런 소들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육 등급 판별 시스템입니다. 이제 저희 메인 프로젝트이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소의 마블링 분포와 채도를 통해서 이 소의 등급이 어떤 것인가를 판별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효과에 대해서는 빠르고 투명한 등급 판별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등급 오책정, 휴먼 에러로 발생하는 등급 오책정을 예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업무 환경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별사들이 소고기 등급을 판별할 때는 냉동고를 직접 투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 유관 검수기 때문에 판별 시간이 길어질수록 냉동고의 체류 기간이 훨씬 늘어날 테고, 그러다 보면은 각종 저온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들에 노출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저희가 만약 이 우육 등급 판별 시스템을 현장 적용을 해서 정말 유관 검수 필요 없이 그냥 스캐너로 딸깍딸깍 찍고 바로 등급들이 데이터로 저장이 된다면은 그만큼 냉동고에 체류하는 기간이 감소될 테고, 그러면 업무 환경도 개선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온에서 발생하는 질병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캐너 장비입니다. 이제 저희 상업성이 주요 모델이 되는 프로젝트였는데, 앞에 검수 시스템과 등급 판별 시스템을 이제 스캐너 장비에 내장을 해서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발 효과는 우선은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일일이 수기 기록을 할 필요 없이 스캐너에 찍으면 바로 이제 그 결과물들이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고 회선율이 개선이 됩니다. 이제 냉동고에 검수 시스템이 길어지면 그만큼 체류하는 재고들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냉동고에 재고가 다 차 있는 상태면은 아무리 앞에 있는 도축 라인에서 도축을 많이 해도 냉동고가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도축을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라인이 서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병목 현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등급 품질 검사를 해서 바로 출고를 할 수 있다면은 그만큼 재고 회전율도 개선이 될 거고 공정 라인 전체적인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누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프로젝트를 구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구현을 하겠다고 정한 거는 5, 6등급 판별 시스템입니다. 그 사유는 엑스레이 검수 시스템은 일단 데이터의 수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소위 등심 부분 데이터 엑스레이 사진을 나름 수집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벨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기술자가 직접 자신이 경험에 의존해서 도축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라벨링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 미구현을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스캔앤고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하려면 이제 전자기기 제조 공장에 OEM을 맡겨야 되는데 그럴 돈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요구됩니다. 전자공학 전문가도 필요할 테고요. 뭐 하드웨어 전문가도 필요할 테고요. 그리고 생산 전문가도 필요할 테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 수집이 비교적 용이하고 확실한 라벨링 기준이 있는 5, 6등급 판별 시스템을 구현하기로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5, 6등급 판별 시스템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왼쪽에 보시는 이런 소고기 단면이 사진이 제출이 되었을 때 그거를 CB 모델이 학습을 하고 이게 어떤 등급인지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그런 CB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발 효과는 일단 인건비 절감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축산업과 제조업에게 두루두루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저 발표 중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캔버스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사업화가 되었을 때 그 사업 세그멘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주는 페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가치 제안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치는 투명하고 빠른 등급 책정 프로세스와 그리고 공정 효율화 그리고 업무 환경 개선 아까 설명드린 업무 환경 개선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도축 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핵심 파트너는 아무래도 농무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USDA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농무부에서 등급 판별 시스템을 인증해주고 허가해주는 작업을 해주고 그리고 전자기기 제조업체에서 이제 스캐너 장비를 생산해주는 그런 전자기기 제조업체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은 당연히 유구농장과 도축공장이 저희 주요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6주 동안 이제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다행히도 팀원분들께서 너무 협조를 잘해주시고 제가 되게 미숙했는데도 불평 없이 잘 서포트해 주신 덕분에 스케줄에 누락 없이 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미국은 크게 3가지 분류의 5, 6등급이 있습니다. 프라임과 초이스와 셀렉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라임은 마블링이 정말 단면에 골고루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고급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특수시장에 주로 납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초이스 등급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프라임과 셀렉트 사이에 있는 등급인데 마블링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주로 소비자 마트에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가시면 있는 그 미국산 소고기가 다 초이스 등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셀렉트가 있습니다. 마블링이 거의 분포되어 있지 않고 거의 산업용도 아니면 캔용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를 4가지 기법을 사용했고요. 리사이징과 라벨링과 그리고 데이터 스플릿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전처리를 할 때 저희가 초기에 시도했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어떻게 하면 이 마블링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가우시안 블러 기법과 코투어 기법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니까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었거든요. 가우시안 블러는 정말 저 야간 위성 사진을 찍은 것처럼 마블링이 형광색으로 저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컨투어 기법도 이제 그 지방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방이 그 두께, 그 외곽 지방, 피하 지방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잘 표현을 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들의 장점은 이제 보시다시피 마블링 선명도가 굉장히 극대화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노이즈가 제거가 됩니다. 지금 원본 사진 보시면 배경이 검은색인데 저게 결국엔 노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우시안 블러 같은 경우에는 색상을 파란색으로 통일화시키면서 어느 정도 노이즈 제거도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실행을 안 한 이유가, 첫 번째는 채도를 무시하는 거예요. 애초에 이 데이터를 마블링과 이 육질이 채도를 보고 분류하는 모델을 구상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채도와 색상을 확 바꿔버리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이유였는데, CV 모델이 본질을 좀 망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훌륭한 CV 모델이라는 거는 최소한이 전처리가 된 데이터를 제공했을 때 그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자가학습을 하고 훌륭한 답변을 도출하는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러한 식으로 전처리를 해서 컴퓨터에게 제공을 해준다면은 정말 상을 다 차려다 주고 숟가락까지 떠먹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결국엔 훌륭한 CV 모델의 의의를 좀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하다가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사이즈입니다. 저희는 이제 JPG 파일을 이용을 했고요. 256 by 256 정도의 사진 크기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그 사이즈로 리사이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라벨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데이터 수집을 할 때 각각 이제 팀원분들께서 따로 데이터 수집을 해주셨고요. 이제 라벨링을 하기 위해서 각 프라임 초이스 셀렉트 새 디렉토리를 만들고 안에 있는 이미지 파일들의 이름을 모두 바꿨습니다. 그래서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0 언더바 1,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1 언더스코어 1,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2 언더스코어 1,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 디렉토리를 한번 함수가 훑으면서 첫 글자가, 파일명이 첫 글자가 0이면은 프라임 0, 0번으로 라벨링을 하고, 1이면은 초이스 1번으로 라벨링을 하고, 셀렉트도 2번으로 라벨링하는 그런 로직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턴 값을 이제 그 모델에 도입하기 위해서 MP 어레이를 이용해서 속성 변환을 시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데이터 수집이었어요. 아무래도 제대로 된 데이터를 찾는 게 힘들었고, 저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데이터를 수집해봤는데 모은 사진이 250정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증폭을 시켜야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오그멘테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각각 이미지마다 이제 세츄레이션과 필리핀과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한 이미지마다 50장씩 적용을 해서 총 12,800장의 데이터로 증폭을 시켰습니다. 저희 모델링은 레지는 50을 채택했고요. 채택한 이유는 이제 프리테인드 모델이기 때문에 빠른 학습과 그리고 높은 어큐리시 레이트를 목표로 하기 위해서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레진에서 이제 깊은 레이어층의 역접한 문제 해결해 줬고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도 시도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모델링을 하면서 초기에는 이제 256장의 사진으로 모델링을 시도해봤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런 과적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그멘테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레진의 50이 기본 형태를 최대한 따라가려고 했고요. 이제 블록 안에서
모델의 기본 형태는 블록 안에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쌓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기울기 소실 현상을 스키 커넥션 기법을 이용해서 기울기 소실 현상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모델 적용해서 이제 마지막 저희가 중점적으로 이제 손을 많이 쓴 것은 마지막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따로 제작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 학습 결과인데요. 지금 저희 적중률이 90%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맨 처음에 돌릴 때 성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와서 한 300번 정도의 에포크를 돌렸었거든요. 성능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이게 과적합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했었는데 저희가 로스 그래프를 통해서 보니까 과적합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예측값이 1이라고 돼 있고 저희 실제 1, 프라임 등급, 죄송합니다. 초이스 등급인데 시리빙 부분이 맞췄고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프라임 초이스 그리고 셀렉트 등급으로 컴퓨터가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라임은 29%의 확률로 프라임이고 초이스는 70%의 확률로 초이스고 그리고 0%의 확률로 셀렉트이다 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9% 확률로 프라임이라고 예측을 했고요. 그거를 맞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이 학습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자면은 보시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셀렉트인데 셀렉트를 맞췄고요. 다른 것들도 이제 거의 99%의 확률로 소고기 등급을 적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 확률로 프라임, 32% 확률로 초이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맞췄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라드 K입니다. 저희가 이 모델이 등급을 판별할 때 어느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가라는 것을 시각화해보고 싶었고요. 이제 이 사진들이 이제 모델이 각 블록마다 어떠한 방식으로 소고기를 관찰하는지를 시각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블록 1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흐리고 지터링 같아 보이죠? 지터링을 한 다음에 관찰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머지도 어떻게 관찰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형언하기가 힘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웹 개발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웹 개발을 저희는 아직 배포는 안 했습니다. 일단 로컬로 완성을 한 상태고 웹 개발의 시연은 선홍님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줄 예정입니다. 네, 소리 잘, 조금만 화면이 잘 크게. 보이실까요? 네. 네, 저희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없어서 웹사이트는 그냥 뷰어의 역할 정도로만 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만든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종성님께서도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데이터 수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코스트코에 가서 직접 찍은 사진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거의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긁어온 거라 네. 이건 이제 인터넷에 있는 사진인데 저희가 코스트코에서 꽃갈비살을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보시면 초이스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프라임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살코기랑 지방이랑 가장 적절한 분배로 있는 등심을 기준으로 데이터 수집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꽃갈비살이다 보니까 지방의 함유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프라임으로 나오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했고요. 또 이렇게 비닐을 씌웠을 때 약간 이런 것들이 어떤 노이즈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코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등급이 초이스예요. 그런데도 프라임으로 나왔죠. 그리고 한우도 한번 넣어볼게요. 한우 같은 경우에도
지방살을 많다 보니까 가장 높은 등급인 프라임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셀렉트 등급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왔고요. 저희가 항상 대체로 정확도가 높은 편이었는데 항상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과 같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빛 반사라든지 비닐이라든지 그리고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등급 판정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모델인데 한번 실제로도 잘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진짜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다운받은 후에 실제로 그게 잘 작동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저희가 이제 모았던 데이터셋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대체로 이제 방해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고기만 순수하게 있는 것들을 좀 쓰다 보니까 아까처럼 비닐이 씌워져 있다든지 하면은 잘 판정에 있어서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프라임부터 해볼게요. 맨 위에 첫 번째 사진으로 하시죠. 그거 저희 데이터에 없는 것 같은데. 네. 프라임을 쳤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나왔던 사진으로 한번 판정을 해볼게요. 보시면 98.37%로 프라임 등급 제대로 판정이 됐고요. 다음은 초이스 등급 해보겠습니다. 초이스라고 검색을 해도 이런 식으로 프라임, 뭐 셀렉트 뜨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데이터 수집할 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잠시만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초이스 담당이었는데 이거는 안 한 것 같네요. 이건 근데 그 지방이 그렇게 별로 없어 셀렉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거는 딱 봐도 셀렉트 같은데요. 네. 네, 셀렉트 등급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또 사람이 육안으로 구분을 시켜줘야 했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수집하는 데 있어서. 초이스를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초이스로 나올 거예요. 95.23%로 초이스. 나왔고.
네, 이것도 셀렉트라고 검색을 했지만 초이스라고 나오네요. 그거 딱 봐도 셀렉트 같은데. 네, 딱 봐도 셀렉트.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딱 봐도 셀렉트. 잘 판정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홍님. 네, 구현은 여기까지 그럼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저희 팀장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네.